있습니다. 네, 오늘은 13장 3절부터 시작이죠. 13장 3절. 제목이 뭐였지, 이게? 제목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 선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여기 학습 요소를 몇 가지 추출하면 일단은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기본 정리를 증명합니다.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뭐냐 하면 기울기 벡터장 있죠? 기울기 벡터장 C 위에서 기울기 벡터장을 선적분을 하면 이게 뭐가 됐냐면 본래 이게 기울기 벡터 하기 전에 함수 f의 끝점에서의 값 빼기 시점에서의 값입니다. 이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증명할 거고요. 이 번째는 경로의 독립성이라는 걸 정의할 겁니다. 경로의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벡터장이 있는데 벡터장 안에 있는 어떤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하더라도 시점과 종점만 일치하면 벡터장을 따라서 적분한 선적분의 값이 같다는 겁니다. 경로에 상관하지 않고 시점과 끝점이 같으면 함수값이 같은 거죠. 적분값이 같은 거죠. 자세히 설명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은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선적분 F에 dr 적분하면 제로가 된다는 건데 얘가 곡선이 닫힌 곡선이면 모든 닫힌 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선적분을 하면 0이 된다는 거하고 동치가 된다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학습 요소는 뭐냐면 정리사인데요. F가 이걸 우리가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했죠. 그죠? 보존적 벡터장일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얘가 바로 경로의 독립입니다. 경로의 독립이라는 거. 경로의 독립이기만 하면 보존적 벡터장이고 보존적 벡터장이 되면 경로의 독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리 5는 뭐냐면 그러면 보존적 벡터장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중요하겠죠. 그죠? 중요한데 이게 PQ 벡터장이 PQ이면 보존적 벡터장이 되면 얘가 보존적 벡터장이 되면 P를 Y로 편미분한 거하고 Q를 X로 편미분한 거 같아집니다. 그런 것도 보일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거꾸로가 되느냐? 거꾸로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거꾸로가 될 조건을 줍니다. PY equal QX이면 F는 보존적 벡터장이 됩니다. 요게 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플러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단순 영역일 때 그렇게 됩니다. 조건은 단순 영역일 때.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이제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천천히 첫 번째 선적분의 기본 정리는 곡선 C가 R, A, B에서 평면으로만 일단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RA에서 출발해서 RB까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벡터장이 아니라 기울기 벡터장이 있습니다. 기울기 벡터는 평면에서만 하니까 fx, fy 이렇게 되죠. f를 X로 편미하고 F를 Y로 편미하면 벡터장이 됩니다. 얘를 곡선 C에 대해서 기울기 벡터장 dr을 한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얘는 선적분의 정의에서 F의 기울기 벡터장 여기에 RT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RT는 XT, YT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되나요? R'T를 내적하고 DT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입니다. 얘를 해보면 얘는 A에서 B까지 얘는 뭐예요?
f를 x로 편미분해서 rt를 넣고, 그 다음에 얘는 x 프라임 t, y 프라임 t잖아요. 그죠? 한 번 미분했으니까 r 프라임 t가 x 프라임 t, y 프라임 t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f를 y로 편미분해서 rt. 요거하고 내적 x 프라임 t, y 프라임 t가 됩니다. 요게 dt죠. 그죠? 한 번 더 적으면 아주 친절합니다. 친절하다고, 자기가 친절하다고 말하면 친절하지 않은 거라던데. 네. 어쨌든, RT에 여기 X 프라임 T를 더하고, F를 Y로 편미분해서 RT를 넣고, Y 프라임 T를 넣고, DT가 되죠. 네. 자, 요, 대괄호로 안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법한 공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뭡니까? 연쇄법칙입니다. 연쇄법칙. 연쇄법칙은 예를 하면 이제 A에서 B까지 DTD의 F의 RT를 합성한 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이죠. X로 편미분하고 X 프라임 T, Y로 편미분하고 Y 프라임 T. 그죠? 얘의 DT 적분이죠. 그죠? 미분한 걸 적분하니까 정적분의 기본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F의 합성의 RB 빼기 F와 합성의 RA가 되죠. 그러니까 얘 합성을 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정적분의 기본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울기 벡터장에서 어떤 곡선에 따라서 적분한다는 건 경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울기 벡터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도착하든 이렇게 가든, 그죠? 이게 C1으로 가든 C2로 가든 C3로 가든 이 벡터장 F가 기울기 벡터장이 되면 무조건 이 F의 RB 빼기 F의 RB 빼기 F의 RA 꼴로만 함수값이 다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경로의 독립성이라는 걸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 벡터장은 경로의 독립이니까 얘를 간단하게 얘가 1번이었고요. 2번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2번의 정의는 벡터장 F가 경로의 독립 이란 말은 라는 건 모든 C1, C2 그죠? 이렇게 할까요? C1과 C2가 시점과 종점이 같습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답니다.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C1을 따라서 벡터장 F를 선적분한 거랑 C2를 따라서 F를 선적분한 거랑 같아진다. 요게 경로의 독립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